총선 패배나 선거 패배를 당한 정당들이 보면 그 선거를 이끌었던 사람이 자신과 정반대되는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면서 선거 참패의 어떤 후유증들을 극복해내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과는 가까운 사이였죠.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온 이후에 급격히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복귀를 막기 위해서 복귀 반대 움직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권은요, 당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한쪽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상황을 돌파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당에서 견인하고 이끌어주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지금 위기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즉 쌍끌이 전략이고, 이 쌍끌이 전략은 어떤 면에서는 약속대련일 수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에 대해서 부정적일 이유는 없다. 네, 이현종의 뉴스쇼 5월 16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넘어갑니다. 뭔가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여전히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당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이제 곧 끝나갑니다. 오늘 29일이면 이제 21대 국회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뭔가 풀리는 것 없이 점점 암울한 전망들만 나오고 있어서 참 기분이 척잡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마 전당대회 출마를 거의 굳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굳혀가고 있는지, 또 이것이 과연 윤 대통령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이 부분들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선거가 끝나면 선거를 이끌었던 수장들은 대부분은 쓸쓸히 무대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 21대 총선을 이끌었던 황교안 당시 대표, 선거 참패 이후에 거의 정치적 존재감이 사라져버렸죠. 김무성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건 이 선거에 대한 책임을 떠안고 정치권 무대로 사라졌는데, 반면에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 삼김씨라든지 이회창 전 총재는 좀 다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다시 또 부활했습니다. 이번 총선을 또 승리로 이끌었는데, 이렇게 다시 부활한 분들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근데 결국 이 부활한 분들의 공통점은 결국은 강력한 지지층이 뒷받침되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총선 패배나 선거 패배를 당한 정당들이 보면 이런 위기들을 극복해내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공통점은 그렇습니다. 항상 이 위기 극복할 때 그 선거를 이끌었던 사람이 자신과 정반대되는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면서 선거 참패의 어떤 이 후유증들을 극복해내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보면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말기에 그렇게 썩 지지율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시에 바로 자신의 정적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움으로 인해서 결국은 또 당이 위기로부터 극복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DJP 연합으로 대승리했을 때 이회창 당시 총재 같은 경우는 당시에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오세훈, 원희룡 이런 젊은 이들을 다 영입을 해서 또 상황들을 극복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당시에 미래연대라고 하는 소장파들의 모임을 열어주면서 지금 당의 어떤 여러 가지 위기들을 극복했던 사례가 있고요. 또 2002년 대선 패배 이후에는 박근혜 혁신으로 어떤 위기를 넘겼던 사례라든지, 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2005년도에 비주류에 있던 홍준표 당시 의원에게 혁신위를 맡겼습니다. 혁신위를 맡겨서 그때 이 혁신위가 한 게 뭐냐면 1년 6개월 전, 즉 대선 1년 6개월 전에 당권과 대권을 분리한다는 안을 통과시켰고요. 또 그때 당시에 공직 후보 공천 때 여론조사 비중을 50% 비중을 반영한다. 아주 획기적인 안이었죠. 이거를 도입을 합니다. 바로 이런 어떤 이 극적인 조치로 인해서 위기를 좀 극복한 사례들이 있고요. 가깝게는 2020년 총선 패배 이후에
당시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승리하고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 체제가 들어섭니다. 뭐 지금은 뭐 워낙 감정적으로 갈라져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보수 정당에서 30대 당대표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이었죠. 그럼으로 인해서 당의 어떤 위기를 극복해내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내가 어떤 선거에 패배했을 때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예전에 했던 대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했던 것과 반대로 한다든지 나의 정적이 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내가 끌어안음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어떤 위기를 좀 희석화하고 극복했던 바로 그런 데에 있어서 해결점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지난 총선 패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난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의석도 108석밖에 되지 않죠. 그러면서 굉장히 아마 치명적입니다. 더군다나 집권 여당이 이렇게 패배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남아있는 3년의 임기를 온전히 정말 제대로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제가 볼 땐 지금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처럼 이제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당은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 지난번 김기현 대표 임명 때처럼 상대방을 눌러 앉아서 또 친윤을 앞세워서 일사불란하게 또 당헌 당규도 바꾸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라는 거죠. 즉 사실상 대통령이 당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 요건이 없습니다. 왜냐? 선거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공천권이 없습니다. 즉 총선이 대통령 임기 중에 없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아마 눈치를 보지 않을 겁니다. 즉 108명의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은 다음 대통령 아래서 치러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어떻게 하면 다음 총선에 당선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은 저는 별로 그렇게 미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마음을 비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반대의 어떤 상황들로 어떤 역전을 내는 거, 바로 거기에 바로 한동훈이라는 지금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사실 윤 대통령과는 뭐 20년 동안 함께 해왔던 가까운 사이였죠. 그러다가 지난해 말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온 이후에 급격히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사실 이제는 좀 회복할 수 없을 단계로까지 개인적 관계가 나빠져서 윤 대통령이 제안했던 지금 식사 자리도 지금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복귀를 막기 위해서 소위 그나마 남아있는 친윤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복귀 반대 움직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검찰 인사나 이런 걸 보면 어쨌건 메시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다시 당으로 복귀하는 것은 안 된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친한계라고 알려진 한 인사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금 80에서 90% 정도는 이제 전당대회에 출마할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총선 참패 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가 긍정적이지 않아 보인다. 바로 이게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의 소환을 부르는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전 위원장은 제가 알기로 이 상황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당의 지도부가 뭐 다른 분이 들어서고 근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갈 겁니다. 지금 벌써 한 달이 좀 넘었는데요. 대통령이 기자회견도 하고 뭐 마음을 낮추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지율이 별로 올라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윤 대통령이 바뀌었을까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점 여전히 남아있고, 또 최상병 특검법,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뭐 이런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뭐 민생 행보를 다시 시작했지만 그렇게 썩 감동적이지 않고 관심을 못 끼우는 이유는 결국 대통령이 이런 어이석구조 속에서 할 일이 별로 없다, 할 수 있는 바가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줘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조혜진 의원이 제일 먼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이 전대 출마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고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3040들 소장파 모임인 천목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등판론에 대해서 상당히 옹호하는 입장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그래요. 대선과 지방선거에 지고도 보궐선거와 당대표에 나가는 이재명 대표의 사례가 있지 않느냐. 이게 뭐냐면 바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패배 이후에 한두 달 집권하다가 바로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그다음 보궐선거 출마했는데 그때 보궐선거가 지방선거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 선거에 참패를 했습니다. 근데 또 바로 대표 선거에 나와버렸어요. 그걸 통해서 당의 어떤 주도권을 장악했죠. 왜냐?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하나 선거만 패배해도 그냥 나가야 되는데 선거를 연거푸 패배했으니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례를 좀 벤치마킹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천목회는 그동안 이 여당의 총선 참패 원인으로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공감부재의 정치, 그리고 연판장 사태로 나타난 분열의 정치, 강서 보궐선거에 비친 아집의 정치, 입틀막 불통의 정치, 호주 대사 임명 회피의 정치, 이렇게 6가지를 지목했는데 이게 다 누구를 겨냥한 거겠습니까? 이게 다 윤 대통령을 겨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니 지금 현재 당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백서 발간팀과는 상당히 상반된 결과죠. 지금 조정은 백서 발간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 당의 선거 전략, 즉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이 있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2조 심판론, 586 심판론, 이게 잘못됐다. 그다음에 원톱 이 시스템이 잘못됐다. 그렇게 여론조사도 하고 지금 막 그렇게 백서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2조 심판론 말고 딴 거 주장했으면 선거 대승했을까요? 그리고 원톱 말고 누구를 내세워야 됐죠?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나밖에 없어, 나 혼자 할 거야 라고 해서 원톱을 했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번에 원희룡 다 했었지만 자기 선거에 그냥 다 매몰됐잖아요. 근데 제가 한동훈 위원장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총선 때 나가보니까 이미 당시에 이 이철규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공천의 어떤 기본적인 틀이 다 짜여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번에 정말 당선했던 3040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김재섭, 그 다음에 김용태, 이런 후보들에 대해서도 경선을 붙여줄 수 없다. 후보를 사퇴시켜야 된다. 공천 탈락을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본인이 정말 싸워서 결국 경선까지 붙게 했고 그 경선에서 결국은 이겨서 본선에서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이야기를 해요. 이미 선거판이 거의 다 짜여져 있었다라는 이야기. 두 번째로는 지금 정책 이야기 하는데 뭔가 정책을 하려고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그거는 대통령 지금 민생 토론회에서 하실 이야기다.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계속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의대 증원 문제, 대통령이 4월 1일 날 국민들에게 담화를 했는데 그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 윤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즉 2,000명을 물러서지 않겠다, 입장 변화가 없으면 내가 오늘 비대위원장 사퇴하겠다, 이런 최후 통첩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프리핸드가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래 놓고 나서 지금 선거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할 수 있던 게 결국은 이재명 조국 심판론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본인은 2조 심판론으로 마지막에 읍소 전략으로 갔고 김준혁, 양문석 이 두 명의 후보에 대한 집중적 공격을 통해서 그나마 좀 회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식의 차가 굉장히 큰 겁니다. 즉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인식의 차가 많이 크다는 거죠. 근데 어쨌건 한 전 위원장은 지금 연일 행보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 또 팬덤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 전 위원장의 지금 당 대표 지지율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 대선 후보 지지율, 이게 압도적입니다. 당내에 별로 경쟁자가 없어요. 그게 현실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좀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상황에 있어서 돌파할 수 있는 게 과연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면 불편하고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발상을 전환해 보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일정 정도 자신과 거리를 두고 또 자신이 없는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당의 혁신, 지금 사실 대통령의 힘만으로는 뭘 해도 지금 지지율이 안 오르는 그런 정체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뭔가 견인해 줄 수 있는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즉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마 당대표를 나서면 이거를 뭔가 이 견인시켜 줄 수 있는, 잘만 이용하면 예전에 김종인 비대위라든지 뭐 오세훈 원희룡 이런 것처럼 뭔가 지금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핵심적인 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윤 대통령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즉 한 전 위원장이 내 말을 안 듣고 나하고 멀어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나의 힘으로 도저히 지금 돌파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어떤 요구를 받아들여서 반대적인 어떤 의미로 뭔가 이게 견인을 하면 나도 동시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동반 상승론을 본인이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위기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즉 쌍끌이 전략이고, 이 쌍끌이 전략은 어떤 면에서는 약속 대련일 수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당에서 견인하고 이끌어주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지금 위기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권은요, 당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한쪽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상황을 돌파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양쪽이 너무 똑같은 걸로 되면 국민들은 에이 똑같네라고 그냥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여기가 좀 다르네? 그러면 이쪽도 좀 다시 돌아보게 돼 있고, 이런 어떤 서로 간의 효과를 노리는, 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굳이, 또 친윤들도 굳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에 대해서 부정적일 이유는 없다. 그런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오늘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